반갑습니다, 여러분. 채니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의 명품 중독 현상, 사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SNS에서 샤넬 언박싱, 에르메스 언박싱 이런 영상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나요? 5성급 호텔에서 물놀이를 하고 룸서비스 시켜먹는 사진들도 요즘은 흔하게 보이고요. 해외여행도 분기에 한 번씩은 나가서 여가를 즐기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차 시트에 이 박힌 로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 이 고개를 약간 돌려 찍는 거 다들 아시죠? 시계랑 핸들에 박힌 차 로고 딱 보이게 한 다음에 찍는 사진들.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엔 솔직히 좀 그렇게 찍으면 되려 좀 촌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가 각자의 우월함을 뽐내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사실 낯설지도 않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미국 CNBC 방송에서는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을 환산하면 약 325달러, 환화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중국이 1등일 줄 알았는데 중국은 1인당 55달러, 환화로 6만 8천 원 정도이고 한국이 약 5배가 높아요. 최근에는 12만 6천 원에 판매되는 호텔 빙수도 없어서 못 팔릴 정도라고 합니다. 빙수의 주 고객층은 젊은 MZ세대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근래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에 이코이라는 팝업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는데요. 저녁 식사 기준 1인당 35만 원이고요. 2명을 기준으로 식사를 한다면 70만 원이겠네요. 거기에 와인 몇 잔과 후식으로 차까지 마신다면 1인당 식사 금액으로 6, 70만 원을 소비하게 되는 셈이죠. 그럼 2명 기준으로 140만 원은 쓰고 온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웃돈까지 주면서 거래가 된다고 해요. 한국인이 물질주의에 젖어 있다는 건 이미 여러 통계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칸타에서는 2020년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순위는 무엇이냐는 조사를 진행했었고요. 돈, 시간, 열정 중에 한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자산 순위 1위로 돈을 꼽았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서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평균 1위가 가족이었는데요. 한국인 응답자들만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물건 가격이 올랐는데 오히려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베블런 효과는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이 주장한 개념이에요. 이 대중사회에서 누가 더 잘 사는지 까보지 않고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의 점심 메뉴가 10,000원이었는데 13,000원으로 올랐다면 앞으로 저는 그 식당을 가지 않겠죠.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다른 식당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치제에서만큼은 수요와 가격의 반비례 원리가 무시되고 있어요. 가격이 높을수록 더 잘 팔리고 한정판 딱지가 붙은 물건은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더 높은 금액으로 되팔리기도 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건 내가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고 더 희소한 제품일수록 내 우월감과 과시욕도 그 물건의 가격만큼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매년 인상하는 이유도 어쩌면 베블런 효과를 노린 마케팅 전략일 수 있겠죠. 그럼 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고 사치스러운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 한국의 이런 사회 현상은 어쩌면 불안감과 깊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팀 카서라는 심리학 교수는 불안감이 올라갈수록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쇼핑을 가장 많이 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집에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집에 오면 마음이 늘 초조했기 때문에 그 초조함을 잊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던 게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딱히 취미도 없었고 혼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몰랐던 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럼 왜 다른 걸로 풀지 굳이 사치를 하고 명품 쇼핑을 하면서 풀게 되는 건지 더 본능적인 욕구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돈과 관련된 불안감이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전부 다 큰 틀에서 보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엔 불안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도태됐거나 열등하다는 감정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 욕망은 결국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엔 불안감이라는 건 열등감, 욕망, 결핍, 이 모든 요소가 버무려진 감정의 집합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개의 감정으로 버무려진 불안감을 낮추려면, 또는 해소를 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이 필요해지는 거죠. 또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나 사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불안감도 일시적으로는 상쇄가 되고, 남들도 결국엔 물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소유한 물건들로 증명을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뭐 통장 잔고를 막 출력해서 여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매번 막 들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내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에는 명품이라든지 고급 자동차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심리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은 결핍과 열등감, 서로 관계가 깊고, 열등감은 또 우월감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예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오히려 개인들의 불안을 부추겨서 경쟁을 유도시키는 사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사고로 살아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불안감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예전 세대에서는 사실 1인 가구가 흔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 비혼주의, 이런 삶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혼자라는 불안감이 또 하나의 불안 요소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는 독립적이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딘가 소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족 호칭을 밖에서 사용할 때 엄마, 아빠라고 안 하고 앞에 꼭 우리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이 우리라는 말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기본을 이루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혼자라는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1인 가구의 삶에 만족감을 느낄지 후회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를 즐기자,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면서 현재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나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도 더 자주 가게 되고, 여가 생활에도 돈을 더 쓰게 되고, 고급스러운 장소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간다, 쇼핑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뭐 인스타에 샵,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스스로가 셀프 위로를 자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한국은 왜 사치에 빠진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물질주의와 불안감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불안감이 물질주의를 만든다라는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데, 저는 되려 영상을 만들면서 물질주의 사회가 개인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개인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는 건데, 이미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다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불안감이 먼저냐, 물질주의가 먼저냐,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뭐가 먼저인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쇼펜하우어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책에서 본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 듯 허세를 부리고 그것으로 뻐기는 것은 그런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용기든 학식이든
정신이든 기지든 여자들 사이의 인기든 재산이든 고상한 신분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에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음을 실토하는 셈이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장점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며 허세를 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담담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오늘 주제랑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튼 명품에 중독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쫓는 건 결국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사회적 지위를 사는 거다. 가짜 우월감을 돈 주고 사는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끔은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서만 만족을 느낀다면 그건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때는 꼭 멈춰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